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화상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자, 간만에 이 시장을 살펴봤는데 간밤 좋지 않은 흐름이 또 나타났습니다. 일제 하락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었고 FOMC 회의 내용도 발표가 됐지만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락세가 연출된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할 것 없이 2% 이상 빠졌고요. 결국 S&P 500은 연초 대비 이제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늘 러셀 2000도 2% 가까이 빠지고요. 금값도 빠지면서 전 섹터, 11개 섹터까지 모두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가지 굳이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그동안 너무 쉼없이 달려왔다는 그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있겠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보면 오늘 시작 전에 발표한 보잉이라든가 이런 실적에 대한 실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FOMC의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물론 온라인으로 다 진행했지만 이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썩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좀 이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최근 들어서 저희 방송에서 계속 언급됐었지만 투기 적거래가 지나치게 확산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선 투기 거래의 정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징후다 얘기하는 것들이 뭐 과거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확대되면서 결국 3대 지수가 모두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보잉은 이제 작년 순손 실경우가 120억 달러까지 이르면서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한 역시 앞서 잠시 얘기했지만 게임스탑이라든가 AMC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 극장이죠. 이런 것들이 소위 공매도가 집중된 주식들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적극적인 공략을 하고 이러다 보니 소위 공매도를 했던 사람들이 숏 스퀴즈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빨리 이제 채워넣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뭐 이러면서 주가 이제 급등하고 이런 것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임스탑 같은 거 오늘도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결국 지금 뭐 140, 150%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AMC 극장은 뭐 이게 오늘 200~300%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오늘 또 기자회견에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백악관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면밀히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온갖 관심은 이런 데 모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TD 어메리트레이드라든가 찰스압, 물론 이제 찰스압이 TD 어메리트레이드 인수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별도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AMC나 게임스탑 같은 특정 주식에 대해서 매매 제한 조치까지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과열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는 거죠. 에스토리아 포트폴리오 어드바이저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차익 실현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지난 2개월간에서 멜떡 과정으로 올라간 것이 이런 상황 항상 투적 거래도 막판에 나온다는 것인데 어떤 걱정의 목소리 분명히 있습니다. 펀드 스트레스의 텀리도 주식이 변동성이 엄청 확대되는 시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진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나라 보면 미수나 신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증거금이 부족하면 빨리 돈 내라 이런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강제로 매도되는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은 일시적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차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 탐내의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게임스탑, AMC 등의 소식들이 사실 국내에서도 뭐 연일 뜨겁게 이야기가 오가고 있더라고요. 해당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FOMC 올해로 첫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와 함께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살펴주시죠. 네, 사실 보면 특별한 얘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해석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는데요. 딱 이런 거거든요. 최근 수개월 동안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동안 계속 썼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저는 같은 표현이라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코로나19의 확산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경제 활동이라든가 고용 회복 속도가 좀 더뎌졌다라는 표현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경기 회복의 지연에 대한 우려감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양적 완화라든가 추가적인 자산 매입 이런 걸 하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얘기하는 건 자산 매입 축소, 소위 테이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출구 전략을 논의할 수 있을 거란 얘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또 그런 것은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기가 부진하면 좀 더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 뭐 이 정도가 오늘 그 시장에서 약간 불만을 갖는 사람들의 좀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다만 오늘도 몇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럼 테이퍼링 그런 양적 완화라든가 자산 매입 축소 이런 것들 언제쯤 다시 조정을 하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미리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오늘도 두세 번을 강조한 걸 저도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굳이 나쁘게 해석할 일은 전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바뀐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고용 회복이 이제 지속되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월가의 평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그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네, 이제 어저께까지 사상 최고가 가고 오늘도 이제 결국 플러스 조금 뭐 강보합 정도 오늘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가 오늘 한 10대 군데에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새롭게 이제 목표 주가 조정하는 거 나왔는데요. 단 한 것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290달러, 일부에서는 300달러를 제시하는 곳도 한 두세 군데 있는데요. 여하튼 목표 주가가 줄 상향되고 있다. 다만 오늘 주가는 기대만큼은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남는데 뭐 여타 주식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또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했고요. 역대 최초로 1,000억 달러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1,114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일단 전 사업부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더라고요. 이 기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blowout quarter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뭐 실적을 그냥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한번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애플은 당초 워낙 기대됐던 숫자가 이제 1,000억 달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1,000억 달러 하더라도 이제 사상 초유의 실적인데요. 1,000억 달러를커녕 1,110억 달러로는 매출을 발표했기 때문에 진짜 블로우아웃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한 것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주당 이익도 1.4달러 정도를 예상했었는데요. 주당 이익도 1.68달러 역시 이것도 깜짝 실적임에 틀림없겠고요. 특히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컸었는데요. 아이폰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아이폰이 한 590억 달러를 예상했었는데 아이폰 하나를 650억 달러.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한 55% 정도를 아이폰이 팔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밖에 서비스 매출이라든가 아이패드 이런 것들이 전부 예상보다 좀 많이 긍정적으로 많이 팔렸고요. 예상에 딱 미치지 못하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약간 미치지 못한 것이 PC 라인이죠. 맥만 조금 부족하는 매출을 기록한 것이 오늘 특징이 되겠고요. 시간에서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아직 큰 흐름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 애플의 실적의 발표가 되겠고요. 다음은 페이스북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자체는 깜짝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당이익이 3.5달러 정도 예상됐었는데 3.88달러가 나왔고요. 264억 달러의 매출 전망에서 28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거의 뭐 비슷한 수준 18억 4천만 명, 그리고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도 28억 명이기 때문에 예상 수준에 나왔는데, 다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2분기 연속으로 북미 사용자 수는 정체 내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고요. 특히 이제 이거죠. 최근 들어서 애플과 페이스북이 가장 이제 첨예하게 부딪히는 점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노출, 개인 정보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인데, 그걸 아주 타이트하게 애플이 한다고 하다 보니 페이스북에서는 소위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부분을 오늘 마크 저커버가 다시 한번 강조했기 때문에 시간에서 페이스북한테 한번 3~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가 지금은 또 약보합 정도까지 회복하는 등요. 어떤 오늘 진행되면서 페이스북은 시간에서 계속 등락이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매출은 7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107억 달러가 나왔는데 이제 이익이 약간 못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당 이익이 1.03달러 정도 예상됐었는데 좀 못 미치는 0.80달러가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지금 제법 좀 많이 떨어지는 5%, 6%까지 시간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테슬라입니다. 다만 지금 시간에는 계속해서 지금 IR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등락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테슬라, 애플, 페이스북 정말 대형 기업들의 실적을 줄줄이 발표를 했는데 좋은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전해졌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EPS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미치지 못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밤에 우리는 하락장을 겪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런 상황 속에서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증시를 통계해 주신다고요? 네, 2월 달에 주시장의 통계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는데요. 1928년 이후에 월별 등락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월 달 상승 확률은 52.7%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9월 다음으로 낮은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 자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상승 확률은 플러스가 낮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확률 자체가 좀 낮은 쪽에 속해 있는 건 맞겠고요. 월별 등락으로 보면 마이너스 0.1%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은 12달 중에서 마이너스 나온 적이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역시 1928년에 S&P라는 거 자체가 시작된 이래 그 통계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통계가 되겠는데 제일 안 좋았던 건 이제 9월이고 그 다음이 2월과 5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월이 약간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통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이럴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첫 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런 거인데요. 1월 달은 나름 선방했지만 2월과 3월은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박스를 쳐놨는데요. 2월과 3월 날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12월, 1월, 11월부터 상당히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정의 어떤 우려감도 분명히 과거의 통계에서는 설명을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통계를 보니까 2월, 3월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2월에도 부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진한 흐름을 좀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건 이제 뭐 과거 통계니까 저희가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겠지만 주시장에 과열을 나타내는 징후들은 전 솔직히 차고 넘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지금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미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게시판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 인용하는데 그곳에서도 보더라도 제2의 점점점이라는 얘기도 워낙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테슬라다 뭐다 그런 거랑 똑같이 미국의 개미 투자가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위 스펙에 대한 투자가 엄청 과열이죠. 대한민국에서 스펙이라는 게 있었지만 별로 흥미가 없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소위 좀 쉽게 IPO에 들어간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제도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스펙인데 사실 스펙으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지게 생긴 것은 이제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스펙을 통해서 증시에 상장됐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튼 스펙에 관련된 투자가 엄청 과열의 열풍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겠고요.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극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매도 주식에 대한 공략. 이거는 펀더멘탈로 설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지나친 얘기, 그러다 보니 오늘 백악관에서도 언급이 나올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저가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초저가주는 페니스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5 이하를 저가 주는데요. 왜 그 저가주가 위험하냐면 $5 이하 되면 연준의 그 SEC에서 언제라도 이거 상장 폐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주가 위험한 건데 지금 보면 미국에서 저가주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과열을 얘기하는 징후들에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에 언제라도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지나친 레버리지라는 게 이제 돈도 레버리지만 본인의 성향이 맞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레버리지고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주식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는 이거 지금 정신줄 놓다 보면 그 주식회사에서 큰 손해 보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나 마지막 조언 드리면 주식 투자나 진짜 하는지 트레이딩이 좋은지 정답은 없지만 어떤 선택을 하는 간에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겠고요. 단 5분이나 10분만이라도요. 기업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낭패를 보지 않는 진짜 새로운 진짜 쉬운 방법이라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 조정 가능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시점인 가운데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CFRA에서 선정한 올해의 3가지 테마를 또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테마들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즘 보면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이 많고 뭐 8월 100%, 200% 올라가는 주식도 있어갖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긴 흐름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 꽤 계실 텐데요. CFR에는 이제 상호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미국의 최대의 독립 리서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FR에서 최근에 선정한 2021년에요. 주목할 만한 트렌드 3개를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의 확대입니다. 지금 미국 국민의 70%가 여론조사에서 답한 걸 보면 미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관련된 ETF를 하나씩 소개해드리면 역시 대표적인 것이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페이브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깐다는 그런 바로 페이브가 심벌인데요. 글로벌 엑스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주식들은 여러분들 HTS나 여러분들 야후 파이낸스 등에서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미 많이 익숙한 대체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태양광이 됐건 풍력이 됐건 뭐 조력이 됐건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저희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고요. 마치 어제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이 이제 주주들에게 보이는 서한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어떤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런 세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대체 에너지도 여러분 여전히 관심거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기억이었는데 결국 배당 투자입니다. 결국 작년에는 워낙 배당 투자 관련 주식들도 워낙 재미가 없었는데요. 올 한 해는 배당 투자를 다시 관심권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진짜 배당을 많이 주는 배당 수익이 높은 것도 있겠지만 배당을 꾸준히 늘려주는 것들을 소위 디비던드 그로우라고 그러는데요. 배당을 늘려주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그 대표적인 ETF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VIG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주목할 만한 테마로 3가지 인프라와 대체 에너지, 배당 투자 관련 ETF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